서울시의회 시정기획위원장, 동묘 재개발 논란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준비해둔 판례를 꺼내듭니다. 서울시의 3D 시뮬레이션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종묘 정전 앞 3월대에 평균 신장의 시민이 서서 남쪽의 세운사구역을 바라보는 모습이라며 서울시 계획대로 최고 높이 141.9m 건물을 지어도 종묘 경관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전에 섰을 때 눈이 가려집니까? 손이 콩 막힙니까? 기가 걸립니까? 종묘를 세계유산으로 지키고 싶다면서 서울시와 협의하는 대신 정치 쟁점화에 나선다며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꽤 망측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문화재 무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화체육관광 장관님, 서울시에 사과하셔야 됩니다. 하면 역정사업이었던 한강버스에 대해선 시간을 달라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사업 지연과 운항 속도 등 공언했던 내용과 실제 결과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오 시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하면서도 민간에서도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준다며 6개월만 시간을 주고 평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6개월만 기다려주세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현미를 들여다보고 현미경을 들이대서 따지면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과정이 잘못되는지 시장의 책임을 통감하고 어떻게 달라지겠다는 모습을 소상히 설명해야죠. 그 시장님의 말씀은 다 남 탓입니다. 오 시장은 다만 최근 발생한 멈춤 사고에 대해선 휴먼에러, 사람이 일으킨 실수이지 안전성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양일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 주택 정책 정비 사업인 이른바 신통기획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죠. 서울시 탈환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영석 기자입니다. 이번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정비사업 신통기획이 민주당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부동산을 신속 공급하겠다던 그의 취지와 달리 심의가 몰리는 병목 현상 탓에 오히려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사업 활성화를 강조해온 것과는 달리 서울시 정부기구역 224개 곳 중에 실질적으로 착공에 들어간 곳은 단 2곳에 불과하고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노리는 민주당 의원들도 총출동해 한마디씩 오 시장에게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신통기획이 사실상 불통기획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수영원을 자치구로 이양해서 운영열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깡통 같은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현장에 최근 여권 다크호스로 떠오른 정원우 성동구청장이 참석해 취재진 관심을 한몸에 받았는데 출마 여부의 즉답을 피하면서도 은근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좀 깊게 고민하고 있고요. 어쨌든 정치 시장보다는 행정가 시장을 원하는 흐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탈환을 목표로 구불대기에 돌입한 건데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고리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최근 김 총리 행보가 행정부 책임자인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인지 헷갈린다며 노골적인 관권 선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즉답 조사를 촉구하면서 선거판 풍방만 맴돌지 말라는 일침도 날렸습니다. 총리의 책무라 하면 국정을 운영하고 민생을 살피며 돌보아야 하는 겁니다. 서울시 정책이 있는 곳만 쫓아다니며 오세훈 시장 흠집내기에만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버스와 종묘, 감사의 정원과 신통기획까지 민주당 전선은 나날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인 지방선거에서 930만 인구의 서울특별시가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11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UAE 경제인 행사에 참석해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행사에
위반 등 혐의 10차 공판을 진행합니다. 민주기 특검팀은 오늘 진행될 서중조사와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피고인 의견 진술에 대해 법원에 재판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만약에 재판부가 중계를 허용하게 된다면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 씨의 육성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은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특가법상 국고 손실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받은 김 씨의 영장 실질 심사를 엽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에서 2016년까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 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래 기자간담회를 가집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부동산 시장과 증시 부양책, 고공행진하고 있는 환율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11호 대책 전 아파트 매수세가 보이면서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4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공동주택 매매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 9월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2.75% 상승해 2021년 1월 3.15%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권역별로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가 있는 동남권이 3.85%로 가장 많이 올랐고요. 오름폭은 2020년 7월 이후에 가장 컸습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선출, 임명직 고위공직자 절반 가까이가 2채 이상의 주택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제정보업체인 리더스인덱스가 선출되거나 임명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500여 명의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48.8%가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부모를 앞에 2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고요. 17.8%는 3채 넘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주택 가운데 30%가 서울에 몰려 있었고 그 가운데 41% 이상이 이른바 강남 3구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으로 강남구 아파트 한 채와 고영시와 속초시 소재 오피스텔 39